이렇게 해뒀다가 자, 우리가 어음 만기가 되어서 보통 만기가 되어서 현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우리는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으니까 차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이 들어온다 라고 쓸 거고, 그럼 돈이 들어온 이유가 어음 만기가 되어서 들어온 거니까 받을 어음을 대변에 지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받을 어음을 이렇게 지워주게 될 건데,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음 직접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지금 어음 볼 수 있어요. 교재. 뭐 실제 100번도 똑같은 그림은 아니더라도 한번 보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들으시면 이해가 더 잘 가실 거니까. 우리 198페이지로 좀 가볼게요. 198페이지. 자, 그럼 어음의 그림이 있죠. 그죠? 자, 이 어음 가지고 좀 보면 자, 똑같지 않은데 비슷해요. 그럼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지금 데일리룩이라는 회사가 어음을 6월 1일 날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어음에는 누구누구 기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구누구 기하라고. 그럼 이 누구누구 기하라고 적혀 있고 나서 아래 보시면 위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신에게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지금 얘가 발행을 한 건데 이 사람한테 지급하겠다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딴 사람한테 주고 싶으면 제가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지급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배서라고 해요. 이따가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어디서 주냐면 지급처가 여기에 국민은행 중구 지점에서 이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방금처럼 돈을 현금 받으려면 만기가 된 21년도 1월 10일 날 내가 중구은행에 찾아가서 이 어음을 주고 돈을 받으면 돼요. 내가 3일 패션이면. 이게 어음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은행이 이 데일리룩의 자금을 관리해주고 있는 어음 여신 관리해주는 은행이니까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죠. 자, 그럼 지금 제가 돈을 이렇게 붕괴한 것처럼 이렇게 되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은행에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회사가 엄청 많은데 그 회사 주거래은행은 전국 각지에 있겠죠. 그럼 그 어음을 가지고 내가 지방에 팔았는데 지방에서 받은 어음을 지방에 내려간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이 지점에 가야지 그렇게 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주거래은행에 이 어음을 관리하도록 넣어둘 거예요. 그럼 내 주거래은행에서 이 어음을 관리를 해서 만기가 되면 내 통장에 돈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렇게 받을 어음이 차변에 적었는데 이 받을 어음이 대변에 오는 경우 네 가치를 보려고 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어음의 만기 추심이에요. 어음의 만기 추심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어음의 만기 추심이라는 게, 자, 추심이라는 건 돈 받아주는 행동을 추심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자, 우리 은행에 추심팀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아마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누가 그런 데 일하고 하는 거 막 나오고 하는데, 근데 드라마는 좀 극단적으로 정말 돈 안 가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게 추심팀이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맞아요. 근데 그것도 추심의 한계고, 또 하나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음이나 이런 금융 거래를 관리를 하면서 만기가 되면 그 기간에서 돈을 받아주는 걸 추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행엔 추심팀이 여러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음들 관리하면 은행 어음이면 그 은행이랑 같이 서로 상거래로 교환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기가 되면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추심이에요. 그럼 은행이 제 100만 원짜리 이 어음을 받아서 관리를 하다가 만기가 되면 저한테 보통 예금에 돈을 입금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제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만기가 되어서 추심해서 돈 넣어주면 돈이 들어오니까 난 차변에 보통 예금이라고 쓰고, 그리고 대변에 돈 들어온 이유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받을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얘가 없어져야 될 거잖아. 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받을 어음이다라고 해서 이 100만 원짜리를 이제 지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장부에 있는 기록을 지우려면, 얘를 지우려면 반대쪽에 완전히 지우고 싶으면 전액을, 그리고 같은 거래처를 써야 지워지는 거지, 똑같이 반대쪽으로 가지 않으면 뭐 한 개라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 거래처를 잘못 쓰거나 다른 거래처를 쓰면 A라는 거래처한테 돈 받아야 된다는 거래처 원장에는 만기되면 원 받아야 된다고 남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100만 원짜리 어음 지우고 돈이 들어올 건데, 중요한 건 은행이 우리한테 그냥 공짜로 넣어주는 행동은 안 하겠죠. 자금 이체할 때 이체 수수료도 받는 애인데 만기가 되어서 돈까지 찾아주니까 수수료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수수료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추심 수수료라고 해요. 추심 수수료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이 추심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만 은행이 저한테 입금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돈이 들어올 건데, 일반적으로는 100만 원짜리면 몇백 원,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금액 보기 쉽게 5만 원의 수수료가 있다라고 보면 은행은 나한테 95만 원을 입금해 줄 거예요. 수수료 빼고 나한테 입금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차이 나는 이 5만 원에 대해서 추심 수수료다라고 차변에 써줘야 되겠죠. 100만 원짜리 어음이 사라졌는데 95만 원밖에 안 들어왔잖아. 그럼 장부에서 5만 원의 이유를 쓸 건데 얘도 수수료죠. 그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수수료 비용은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가 아니죠. 그죠? 자, 우리 이 수수료 비용은 자, 500번, 800번, 900번을 쓰는데, 자, 900번대를 쓰는 건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는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가 있고, 또 하나는 시험에서 문제에서 요구할 때, 문제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할 때만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쓰지, 그 외에는 쓸 일이 없어요.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를 위해서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열었을 때는 얘가 만들었으니까 없어서 제가 그냥 백데이터를 설치한 건데, 자, 그럼 500번대도 있는데 500번대는 공장 관련 시에만 쓰는 거예요. 공장이 있어서 들어갔을 때만. 공장하고 관련이 없으면 나머지는 800번대는 위 두 가지 경우 외 모두
모든 경우에 다 800번 됐을 거예요. 앞에 보통 예금 이체 수수료든 지금 얘도 단기매매 증권 취득하는 상황이 아니죠. 공장이 있어서 이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800번대를 쓰게 되는 거예요. 800번대 수수료 비용. 자, 이것 때문에 수수료 비용 개정 과목 쓰는 거 되게 좋아요. 문제에서. 자, 그래서 어음의 초심 수수료는 우리는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어음의 할인을 볼게요. 자, 어음의 할인에는 매각 거래가 있고 차입 거래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매각 거래만 볼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이라고 꼭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어음의 할인이라는 것 중에 매각 거래가 뭐냐면 지금 우리 회사가 현금이 당장 필요한데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돈은 없고 어음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어음을 파는 거야. 그게 매각 어음의 할인이에요. 그럼 지금 이 어음을 제가 팔 건데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짜리 어음이 있는데 100만 원 있으신 분 저 좀 바꿔주세요라고 해서 여러분이 좋은 마음에 저한테 100만 원하고 어음하고 바꿔줬어요. 근데 어음을 봤더니 만기가 내년 크리스마스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일단 많이 심란하겠죠? 왜냐하면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여러분은 그 돈 100만 원을 못 쓰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최소한 이자라도 받을 걸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 이자라도 받을 거리라고 생각했던 그 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할인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의 할인에는 할인료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음의 할인에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짜리 어음을 줬는데 여러분이 딱 보니까 만기가 내년 크리스마스야. 그럼 1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긴데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한테 그럼 원하는 이자만큼 할인료를 얼마를 생각하냐 했을 때 여러분이 그럼 5만 원 정도면 괜찮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저한테 그럼 100만 원짜리 받았는데 저한테 95만 원만 주고 여러분은 만기 되면 100만 원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5만 원이 할인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음을 사가는 사람이 보유 기간 동안 희망하는 이자가 할인료예요. 지금 방금 제가 5만 원이라 했는데 내년까지 5만 원이면 말이 되죠. 근데 만약 어음 받는데 올해 크리스마스예요. 이제 보름도 안 남았죠. 그런데 5만 원이라 그러면 저도 싫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만기까지 기다리는 그 이자 성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어음을 팔았어요. 팔았으면 이제 어음이 없어졌으니까 나는 지워야 되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도 내 자산이죠. 채권 자산인데 팔았으니 줬으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이다. 이렇게 거래처를 써서 100만 원을 지우고 나는 돈을 받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할인료가 5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5만 원 빼고 저한테 95만 원만 줄 거라는 거예요. 이 할인료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가는 사람이 결정해서 제가 오케이 하면 그 돈 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5만 원, 이 5만 원을 뭐라고 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 이 어음은 받을 어음은 매출 채권이죠. 그리고 매출 채권을 지금 처분한 거잖아. 그러면서 손해 본 거라서 계정 과목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돼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고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일단 거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추심은 만기가 되어서 은행이 나한테 수수료 받아가는 거고 어음의 할인은 내가 팔았으니까 만기까지 이자 성격으로 할인료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걸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자, 다음 이번엔 어음의 배서 양도. 자, 바로 배서 양도를 보기 전에 자, 이 거래를 하나 볼게요. 우리 회사가 원재료 100만원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일단 원재료를 샀죠. 그럼 차변에 원재료가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100만원 써주고 그리고 난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어음 발행했대요. 그럼 어음 발행했으면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봤더니 일반적인 상거래네요. 원재료 상품 사는 건 일반적인 상거래라 그랬죠. 그러면 이때는 지급어음이라는 매입 채무를 내가 B 회사한테 100만원치 나중에 어음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어음을 발행했을 때는 이렇게 분개를 해요.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그럼 원재료 100만원을 구입하면서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 양도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럼 배서 양도라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어음을 받았어요. 이 회사가 우리 회사예요. 그러면 내가 귀한데 이 어음을 딴 사람한테 양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양도할 건데 이 은행은 나한테 줄 거잖아.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지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시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지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칸이 이 어음의 뒷면에 보면 배설안이 있어요. 그럼 그 배설안에 이 사람한테 지급해 주세요라고 이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 칸은 쭉 여러 개 있어서 이 사람한테 넘기고 또 이 사람이 또 넘기면 그 옆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넘기는 걸 우리는 배서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원재료를 샀으니까 차변에 원재료 100만원이다 라고 쓰고 그럼 대변에 어음을 주긴 줬는데 이번엔 내가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죠.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라 제품 매출로 받아 봉환 중인 이 어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면 내 장부에 받을 어음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그걸 양도 넘겼으니까 받을 어음을 지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받을 어음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라는 건 지금 이거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면 이건데 이걸 양도 넘겼으니까 나는 이제 넘겼으면 없어졌죠. 이걸 지워야 되지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변에 받을 어음이다 A라는 회사한테 받을 거 이걸 그대로 B라는 회사한테 샀다 하더라도 A라는 회사한테 받은 어음을 지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하면서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비품 100만 원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다라고 했어요. 어음을 발행하다. 그럼 나는 비품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비품 100만 원이다라고 썼어요. 자, 그럼 대변에 어음 발행했는데 봤더니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상품 원재료 사는 것만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그럼 비품을 샀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면 어음 발행하더라도 미지급금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얘는 비품을 사고 어음 발행했으면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따져서 미지급금이다라고 쓸 거예요. 그럼 또 비품 100만 원을 구입하고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으로 배서 양도하다. 자, 이렇게 나오면 자, 그럼 나는 비품을 100만 원 샀는데 대변에는 지금 내가 어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주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주는 거니까 받았을 때에 적어뒀던 계정 과목을 지워주는데 그 계정 과목이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이었네. 그러면 얘는 받을 어음을 지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A라는 회사한테 받았던 거면 A라는 회사한테 받았던 거를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서 양도는 내가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지우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발행했을 때나 받았을 때만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거지. 받았을 때 선택하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지워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배서 양도는 내가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거니까 받았을 때에 적어둔 계정 과목을 우리가 지워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얘도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었으니까 받을 어음이 나온 거예요. 얘도. 하지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어음을 얘는 발행을 했죠. 어음을 발행을 하니까 지급 어음이다. 얘는 어음을 발행하니까 미지급금이다. 일반적인 상거래를 따진 거예요. 자, 다음에 제가 이거 가지고 문제 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장난쳤는지를 보면 다 같이 웃는데 나한테 나왔어요. 나도 실수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얘네들이 장난을 쳐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비품 사는데 50만 원은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 주고 50만 원은 우리가 어음 발행한대. 그럼 반은 받을 어음이고 반은 미지급금이다. 이런 식으로 내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무위급에 나오는 형식의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배서 양도 부분 받고 자, 이제 네 가지라 그랬죠. 네 번째 어음의 부도. 자, 우리가 부도가 나게 되면 당연히 이 어음을 지워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생각해 볼게요. 부도 났다고 해서 슬퍼하기만 하고 돈 포기할 거예요? 그래 상대방이 부도 났는데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이 할걸요? 걔 있는 재산 가지고 일단 탈탈 털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고 나머지 끝나면 법적으로 못 받으면 그때 포기하는 거죠. 그럼 그 전까지는 걔 재산이 있는지 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부도가 났어요. 그럼 부도가 나면 우리가 할 거는 자, 우리 받을 어음은 당좌 자산인데 당좌 자산을 이제 돈 언제 받을지 모르는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얘를 대체할 거예요. 대체라는 건 계정 과목 이름을 바꿔준다는 이야기예요. 받을 어음은 매출 채권으로 금방금방 받을 것처럼 적혀 있었는데 이걸 이제는 부도가 나서 못 받을 수도 있고 받는데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의 분류 중에 제일 유동성이 느린 임차보증금이랑 같이 이야기하던 그 분류인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부도가 났으니까 받을 어음은 지우기 위해서 받았을 때 차변에 적어뒀던 받을 어음을 대변에 받을 어음이다 A 이렇게 해서 얘를 지워주고 그리고 차변에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찾기가 무진장 쉬워요. 왜냐면 문제에서 부도가 났대. 부도가 났는데 나중에 우리가 전표를 입력을 하면 차변에 부도라고 치면 부도음과 수표하고 이거의 대손 충당금하고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럼 우리 계정 과목 엄청 쉽게 찾겠죠? 그럼 그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부도음과 수표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얘는 틀리는 경우는 이것 때문에 얘도 거래처를 써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얘 돈 받을 거라고. 근데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어떤 애한테 받아야 된다고 적어둬야지. 그래서 부도음과 수표도 꼭 거래처를 같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거래처를 안 써서 이렇게 될 거예요. 전 방금 강남구청에서 문자가 와서 뭔가 하고 봤더니 이번 코로나가 9.11 테러보다 더 큰 사망자가 희생자가 나왔다고. 왜 강남구청에서 그런 문자를 보내? 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죠? 자, 그럼 지금 자와 같이 본 게 받을 어음이 이렇게 대변으로 오는 경우를 지금 좌우 같이 본 거예요. 본 거. 이렇게 대변으로 오는 거. 자, 이걸 우리 교재를 가지고 좀 보면 자, 우리 교재에는 우리는 이론 부분이 앞에 있고 지금 교재 51페이지예요. 자, 이론 부분이 앞에 있고 실기가 뒤쪽에 있으니까 실기에서만 거래처를 언급하지 이론에서는 거래처를 언급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저는 실기하고 이론하고 같이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처 써야 된다는 거 지금부터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받았을 때는 보관이라고 한 건 우리가 받은 거예요. 상품 매출이니까 얘도 매출이죠. 그래서 받을 어음 써뒀는데 자, 만기가 되어서 추심을 하면 우리는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쓰고 그리고 차변에 돈 받을 건데 이 어음의 액면 금액보다 돈을 작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작게 받으면 이 추심 수수료는 우리는 수수료 비용 판매 관리비로 판관비 800번대라고 제가 썼었죠. 800번대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로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제가 두 번째가 할인을 먼저 했었죠. 자, 그럼
어음을 할인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할인료를 주게 되는데 이 할인료를 우리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하는데, 자, 우리 교재 정리하시는 분들은 이 경우는 아래다가 가로에서 매각 거래라고 좀 아래쪽에 써주세요. 왜냐하면 차입 거래는 이렇게 처리 안 해요. 그래서 매각 거래다라고, 매각 거래 할인 아래 우리 추심처럼 아래다가 매각 거래다라고 쓰세요. 매각 거래, 지금 이 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나요? 이거 매각 거래라고 쓰시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배서 양도는 뭐 뒷면에 제가 배설안이 있다라고 했죠. 저 사람한테 주세요. 그렇게 쓰고 넘기는 거니까 받을 어음을 그냥 쓴다라고만 적어 놓은 거고, 자, 어음이 부도나면은 우리는 어음을 지우고 우리가 차변에 이제 부도어음과 수표라고 쓰는데, 너무 쉬웠죠? 계정값이 뭔지 몰라. 그럼 우리 문제지에다 부도만 적어 놓고 컴퓨터에다가 부도 쳐보면 계정값은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다 쓰니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거래처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거래처 꼭 써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이제 받을 어음까지 봤는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본 게 어음의 부도였죠. 근데 부도가 난 게 아니고 파산이 나버리거나 아니면 그 기업이 실종되거나 아니면 법원에 하유 공고를 받거나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거나 그러면 우리는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예 돈 못 받게 되면 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죠? 그건 이제 월요일날 저와 같이 이제 돈 아예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를 저하고 월요일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음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또 돈 못 받게 되는 거. 우리 월요일에는 재밌어요. 돈 못 받게 됐다가 다시 돈 받았다가 또 계약금 줬다가 그런 것들 가불해 줬다가 이런 것들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너무 공부로만 또 생각도 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장부에 적어둬야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근데 지금 제가 막 줄 거드리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시험에 필요하니까 시험용으로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도 어음 거래는 꽤 많이 해요. 근데 어음만이 아니고 수표하고 어음 거래는 엄청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당좌 수표가, 수표하고 어음은 둘이 똑같이 취급을 해요. 거의 일반적으로. 그 이유가 당좌 수표를 가지고 기업들이 쓰는데, 당좌 수표는 우리 회사가 쓰잖아요. 수표는, 잠깐, 우리 책에 수표 그림도 있는데, 당좌 수표 왜 이렇게 흐려? 우리 책에 선명하게 보이나요? 자, 이 195페이지에 보면 수표 그림도 있는데, 나중에 한국조폐공사 가서 한번 보세요. 앞면 뒷면하고. 그럼 이 수표에 어음 같은 경우는 지급기일, 이날이 만기일인데 만기일이부터가 현금이 되는 건데, 수표는 발행한 날이 지급일이로 바로 그냥 발행 날이 지급일이라서 그날부터 현금이에요. 근데 나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 며칠 뒤에 애가 돈 빼가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어음을 쓰면서 미래의 날짜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음처럼 오늘이 6월 10일인데 그냥 수표 발행하면서 수표 발행 날짜를 2021년 1월 10일 날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선일자 수표라고 하고, 그럼 그 어음하고 효과가 똑같아지죠. 그래서 어음하고 수표하고 거의 똑같이 사용을 해요. 기업들은. 내가 수표 주는데 미래 날짜 쓰겠다 해서 싫다 그러면 어음 가져오면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똑같이 취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